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시황 차트 보는데 오늘은 그 검은 손님이 시황 관련된 차트에 대해서 2017년도 차트와 이제 비교를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어제 이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어제 이은님하고 이제 박재균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6월달 그리고 7월달 이 저점을 잇는 라인을 그렸을 때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이 만들어진다. 이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고, 이 삼각 수렴에서 박재균님 의견이 이제 지금 세 번째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해 준다라고 하면 돌파해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이 삼각 수렴의 이제 꼭지점은 보시면 이제 9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이은님이 의견 주셨던 건 약간 더 길었어요. 왜냐면 이 아래와 이번 이제 아래 꼬리 달았던 이 라인으로 이제 삼각 수렴을 그렸기 때문에 약간 달랐는데,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월 6일에서 뭐 9월 중순 경우로 이제 이 삼각 수렴의 꼭지점이 마무리가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전에 방향성을 이제 보일 거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초록색으로 좀 진하게 체크해 드리는 이 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채널의 4분의 1 라인이에요. 채널의 4분의 1 라인인데,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파동을 큰 1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쿠라님 이제 예전에 의견 주셨던, 그래서 뭐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했을 때 이 3파의 조정, 이 조정 구간이었던 이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 이 채널 4분의 1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5파가 나왔고, 큰 1파에서 이제 2파 조정이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이 2파 조정을 지금 받고 다시 이제 3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지금 이 조정에서 보시면 물론 이제 아래 꼬리 달고 뭐 하루 이틀 빠진 적은 있지만, 어찌됐든 이 채널 4분의 1 라인, 이 채널 4분의 1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널 4분의 1 라인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삼각 수렴의 이제 꼭지점과 또 채널 4분의 1 이 라인이 만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삼각 수렴의 꼭지점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이 그 1-1안으로 진행이 되고 2017년도와 같은 그런 패턴, 그리고 금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꼭지점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가기 전에 저는 이제 방향성은 위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이 4분의 1 라인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위로 진행된다. 물론 이제 위로 진행된다라고 해서 바로 뭐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보다는, 일단은 13,900달러까지는 올라와 주고, 그 이후에 한 차례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내주고,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안에 있는 큰 채널 안에 또 작은 채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20주 이동평균선 만나게 작은 채널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작은 채널 안에서 좀 더 이제 이 작은 채널 하단부와 13,900달러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넘어가 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트코인이냐 비트코인이 먼저 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이 그 전고점까지 비트코인 전고점이 이제 2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알트코인이 먼저 치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테더와는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보시면 지금 그냥 계속해서 이제 이런 수평 움직임, 크게 이제 변동사항은 없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테더도 움직임을 이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검은 손님이 의견 주셨던 이제 부분하고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알트 시총을 알게 된 이후에 시총 차트 1, 2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3개의 시총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 시총이 가장 중요하고, 전체 시총 그래프가 비트 시총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 왜냐면 비트가 이제 비중이 지금 거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시총 차트 움직임이 비트코인 움직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시총 차트를 봤을 때 2017년 3월 25일
121 이평선을 터치한 후에 본격적인 일파가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은손님 의견이 뭐냐면, 시총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또 왜곡이 여기 발생을 했어요. 트레이딩 뷰 지금 왜곡인데 이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2017년도 3월달 이때 보시면 시총 차트에서 121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1파가 시작을 했다. 여기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하면 이 1파의 시작이 121선을 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작을 했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본격적인 1파가 시작했고, 그리고 같은 날 비트코인 시총을 보면 121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뒤에 2, 3일 있다가 바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는 2017년도로 돌아가서 보면 2017년도로 돌아가서 이걸 지우고 121선으로 바꿔볼게요. 121선으로 이거를 바꿔보면, 잠깐만요. 색깔도 바꿔보겠습니다. 색깔도 검정색으로 바꿔서 좀 진하게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보시면 아까 검은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2017년도 3월달 시총 차트는 121선을 터치하고 1파가 시작을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1 이평선을 이틀 정도 깨주고 내려온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 시작이 됐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비트코인 시총 1파부터 해서 5파까지 진행이 됐다. 그리고 중간에 121선 터치, 121선 터치, 마지막 5파, 5파에서는 50일 이평선 터치까지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이렇게 진행됐을 때 1파 되고 2파 조정에서 121선 터치, 2파 상승하고 또 121선 터치, 마지막 5파는 121선 터치 안 하고 51선 터치하면서 올라갔다. 이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봤다라는 거고요. 121선 이동평균선은 그래도 한번 건드릴 것 같다. 이번에도 121 이평선을 건드리면 개인들 확실히 힘들어하고, 세력형들은 바로 들어올리면서 121 이평선 20주 이동평균선을 훼손시키지 않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번에도 이번에 지금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지금 121 이동평균선이 20주 이동평균선과 거의 만나 있습니다. 그리고 121 이동평균선 현재 위치는 8,990달러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의 9,000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00달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1 이동평균선은 살짝 한번 건드릴 것 같다. 9,000달러는 살짝 한번 건드릴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그래서 121 이동평균선을 건드린다. 그리고 20주 이동평균선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바로 올라와야 된다. 차트 모습이 그렇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라와 줘야 되고, 오늘 시총 차트에서 121 이평선을 강하게 눌렀고, 비트코인 시총도 지금 여기서 조금만 조정을 받으면 121선을 터치하고 가격으로는 9,100달러 주변까지 올릴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일단 삼각수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좀 더 시간을 보내주고 121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1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건 시총 차트고요. 시총 차트는 보시면 121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고 살짝 이탈하고 올라왔고, 봉 마감은 121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 이게 시총 차트도 1파, 2파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2파에서 121선까지 닿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래봤자 이번 주 내에서 마무리 지어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121 이평선 각도가 깨질 테니까요. 2017년 3월 25일 알트 시총은 현재와 조금 다르지만 현재 알트 시총은 전 저점 확인해 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점이 채널 바닥이면 도대체 몇 퍼센트를 먹을 수 있는 거냐, 흥분이 된다, 이렇게 써주셨고, 여기서 캔들을 좀 안 보는 캔들을 써주셨는데, 캔들은 밑으로 차트요. 이평선. 캔들은 밑으로 가는 것 같지만, 장기 이평선, 211 이평선하고 365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기에, 8월 7일 장기적으로 상방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보시면 알트 시총에서요. 지금 검은손님이 이제 의견 주신 게 제가 이제 210일 이동평균선하고 365일, 210일이 빨간 선이고요. 365일이 초록선입니다. 그래서 210일하고 이 365일이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이게 이제 8월 6일, 8월 7일 이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이 1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어요. 현재 1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고 210일과 365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다 라는 이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어보면 종합을 해보면 시총 차트상 120일 이동평균선을 깼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은 1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기 전이다. 그리고 이제 알트 시총은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알트 시총은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120일선 밑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출발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2, 3일 조금 더 조정을 받은 뒤에 차근차근 올라가고, 알트는 현재 위치를 잘 지켜주면서 비트코인 캐시나 리플 등이 슈팅이 나오면 전체 시총이 1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고, 그래서 이제 알트 시총에서는 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알트코인이 올라왔을 때, 저는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말씀드렸는데,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도미넌스 또한 움직임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견이 좀 나눠지는데, 먼저 비트코인이 전고점 2만 달러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이 갈 것인가, 그런 의견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3,900달러를 넘기 전에 알트코인이 먼저 움직여주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는 그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고점 가기 전에 알트코인이 먼저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나눠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출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평선을 촘촘하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땡큐다. 리플을 이제 320원에 사 봅니다. 저 처음 리플을 샀을 때가 3,800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검은손님 인증을 해 주셨어요. 흑우 인증을 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평가는 한 사이클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이제 써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검은손님 의견하고 이제 또 다른 분들 의견하고 이제 같이 종합해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정리해 드렸던 그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갈지 알트코인이 먼저 올라갈지, 그거는 일단 이번 주 주말 지나서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중에 저는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갈지, 그 부분에서 물론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먼저 움직이는 종목을 내 손에 이제 들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비트코인을 가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다리더라도 저점에 있는 거, 아직 싸다고 생각되는 거 이제 들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제가 이제 기다려서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기다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이 먼저 2만 달러 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제가 원하는 그 목표치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알트코인 비중을 저는 이제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은 최소 홀딩 물량만 유지하고 나머지 알트코인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좋은 내용 이제 써주셔서 같이 쭉 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차트 의견 주신 분들 몇 분 이제 같이 볼게요. 지금 이제 인사이다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따 이제 또 이상민님 의견 주신 부분하고 같이 볼 건데, 일단 질문 내용을 먼저 볼게요. 평소와 다르게 한 달간 박스권 행보하던 리플의 가격 폭이 하루 만에 14% 이제 빠졌는데 정말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급등락 시 30%가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2, 30일간 박스권 등락 이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뭔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렇게 써주는데, 이거는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하고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이상민 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읽어보면, 개인적으로 리플은 10월, 늦으면 11월이 돼야 큰 상승이 오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리플이 하락하는 걸 보니 차트상 리플 상승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바닥과 거리가 조금 있어서 슬금슬금 기어가는 동안 두세 달은 더 매집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채널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온 모습입니다. 채널 바닥 오른쪽 끝과 가까워졌습니다. 아쉽게 되었다 이렇게 써줬고, 조금 더 이제 늦게 가길 바랬습니다만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9월 중순께는 움직일 듯 싶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김에 홈런볼 사 먹고 남은 돈 리플 사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이상민님 의견 주신 부분 이제 같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게, 이렇게 좀 더 늦게 바닥에서 좀 더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올라가길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차피 이제 올라갈 걸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내가 쌀 때 최대한 많이 매집을 하고 올라가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빨리 올라가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보면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0.26달러까지 내려왔는데 0.29달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가, 아까 이제 인사이다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단기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민님 의견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0.29달러에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뭐 11월달, 만약에 이제 여기서 좀 더 위에서 이제 횡보한다라고 하면 뭐 11월달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채널 바닥을 이렇게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채널 바닥을 미리 찍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찍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바닥을 확인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타이밍이 오히려 이제 10월이라든가 11월로 늦춰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9월 중순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 바닥을 찍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터치해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두 번 찍어주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이다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변이 이게 될 것 같아서 같이 이제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몇 분 더 이제 볼게요. 그리고 앞선 호랑이님이 XRP 관련된 이제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XRP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XRP, R 로켓, P 프로젝트, XRP 로켓 프로젝트다. 이렇게 리플이셔 로켓처럼 급등해서 리플 보유자 모두에게 웃음을 주소서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차트에 대한 의견은 XRP BTC 차트에서 2200에서 2380 사토시를 닿으면 그 순간부터 XRP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이제 폴로닉스 차트상으로 2365 사토시 저점을 닿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산 호랑이님 의견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상민님, 이제 이상민님은 달러 차트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지금 이제 앞산 호랑이님은 그 BTC 차트로 봤을 때 사토시 저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님 어제 의견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낭만자객님이 잠시만요. 예, 낭만자객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다시 알트 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는 쪽입니다. 2017년 알트장 좋을 때를 생각해보면 업비트와 빗썸이 일일 거래량이 세계에서 탑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아직 없을 때 중국에서 넘어온 환치기 세력들과 한방을 바라는 우리나라 투기 심리가 맞아 떨어져서 전세계 알트코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비트 빗썸 일일 거래량이 그때 10분의 1 수준의 거래량 순위도 30위권 바뀝니다. 메이저급 코인들 몇몇을 빼고는 모두 망해서 없어져야 이 코인판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그 올해 초에 올해 그 2월달 3월달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 올라가기 힘들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상승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그 의견이 지금 이제 낭만자객님이 써주셨던 이 이야기를 똑같이 써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비트코인 상승은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은 상승 이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올라가기 힘들다 라고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일단 13,9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잠깐 쉬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낭만자객님처럼 알트코인들은 다 이제 없어지는 거고, 또 이제 어제 또 어떤 분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다 나온다라고 하면, 패깅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필요 없으니까 기축통화도 이제 없어져야 된다. 비트코인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저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 알트코인, 대형 알트코인들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저는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은님 의견 어제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안동원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질문이 뭐냐면, 혹시 이제 비슷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세력의 매수 평균가 혹은 세력의 입장에서 더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가격대가 있어서일까요? 차트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오늘 밤에 더 떨어져서 9,500 이하로 내려가면 제가 한 질문은 무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9,500달러 이하로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채널 하단부가 20주 이동평균선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이 20주 이동평균선 자리가요, 보시면 이제 9,000달러예요. 9,000달러.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자리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아까 이제 우리가 검은손님 의견도 그렇고 2017년도 차트 모습을 보면 그 1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뭐 2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세력이 관리하는 그런 자리가 있긴 하다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자리들도 이탈할 수 있다. 돌발 악재라든가 돌발 변수에 의해서, 이벤트에 의해서 그런 자리들도 일시적으로는 깨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진짜 돌발 이슈라고 하면 그런 자리들, 꼭 지켜야 될 자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급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차트 의견만 이제 SWU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거래소마다 약간 틀리긴 하지만 20주선을 기본 바닥 지지선으로 보는 걸 16이나 17로 바꾸면 정확히 오는 9,500불에서 터치하고 반등하네요. 과거 차트도 살짝 밑꼬리가 잡히지만 지지선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을 듯하다. 개미들이 다들 20주선 기다리는 걸 모르지 않는 세력들이 변칙적 조정값인가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송기봉님이 이제 일봉에서 우리가 뭐 20일 이동평균선 많이 보니까 뭐 33일 뭐 또는 30일 이렇게 약간의 어떤 변칙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그 121선 터치 안 한 부분, 비트코인이 121선을 터치 안 하고 만약에 여기서 20주 이동평균선을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 안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 16, 아까 이제 17 얘기해 주셨잖아요. 17로 볼까요? 17로 본다라고 하면 뭐 17 또는 16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17로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17 이동평균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17주 이동평균선에선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던, 뭐 이제 15주랑 비슷한 그 선상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민 님이 한 가지 또 이제 의견 주신 거 같이 이제 보고, 다시 이제 쇼차트, 롱차트 이제 보고 도면서 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세력 머릿속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분들께서 이제 말하기를 비트코인 쌍바닥 패턴인 줄 알고 속았지. 이제 우리는 삼중바닥 만들면서 다시 한번 삼각수렴 윗부분까지 비트만 올리면서 개미들 알트에서 다 털어낼 거야. 그래서 어제 오늘 떡락에서 이제 많이들 떨어졌겠지만 아직 한 번이 더 남았다고, 비트만 가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알트를 버리고 비트로 가는 걸 참을 수가 없을걸, 차가운 머리보다 심장이 비트 바운스에 쿵쿵 울리면서 알트 매도 비트 매수를 하겠지. 삼중바닥 위까지 올려놓고 손잡이 만들면서 계속 행보를 할 거다. 그 다음에 비트 살짝 내리는 척 속임수 줄 때 도미넌스는 안 빠져서 개미들이 그래 저 침몰하는 알트 좀 봐라, 못 먹어도 보다, 떨어져도 이제 비트를 외치게 만들 때 기분 좋으라고 비트를 살짝만 올려줄 거란다. 이때 이제 알트에 승선하고 있던,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집요한 개미들이 비트로 이제 다 빠져나갈 거다. 아주 끈질긴 녀석들이지. 그럼 비트도 13,800불 그리고 14,000불 사이까지 왔겠다. 개미도 다 털어냈겠다. 이제 도미넌스만 떨어뜨리면서 알트 폭죽 쏘면 우리는 이제 알트 과실을 충분히 먹으면서 이제 배들 두드릴 거란다. 개미들이 그 폭죽 보고 넋이 나가겠지. 자, 그럼 잘 버텨보라고 개미 친구들 안녕, 이렇게 써주셨는데 재미나게 써주셨어요. 재미나게 써주셨고, 일단 지금 이제 이상민님 의견이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소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보시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여기 이제 13,900달러가 이 지난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13,900달러와 여기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올라오는 이 공간에서 이제 시간을 보낼 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갈 때는 대형 알트코인 떨어지고, 또 대형 알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약간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하더라도 비트코인하고 이제 알트코인들 서로 이제 약간 엇박자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보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그 알트코인들 들고 있는 사람들 물량을 최대한 뺏어서 비트코인으로 오게끔 만들어낼 거다라는 이제 의견이신데, 일단 이 부분을 도미너스 차트 보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도미너스 차트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지금 도미너스 차트가 이렇게 일단은 하락 깃발형 형태로 진행이 됐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역회된 숄더로 볼 수도 있어요. 역회된 숄더로 보고 왼쪽 팔, 왼쪽 어깨, 오른쪽 머리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금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 라인이 돌파가 된다. 지금 여기에서 4시간 봉에서 52평선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 70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러 올라와 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고점에서 다시 한번 71.4까지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어떤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2만 달러까지 먼저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저는 확률이 좀 전 적다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돼도 어차피 나중에 이제 어차피 한 번에 이제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부분하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 이 뭐 71.4까지 올라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52평선 맞고 조정을 다시 받아서 내려갈 것인지, 근데 아니면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개미들 헷갈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비트코인이 먼저 갈지 알트코인이 먼저 갈지 이 도미너스 차트에서 계속해서 이제 혼돈을 주고 혼동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으로 한 번에 일순간에 이제 방향성을 보이든지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확률적으로는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도미너스는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그 다우 차트랑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예전에 와사비님이 여기 보시면 4시간 일봉으로 바꿔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지금 이 전체적인 하락, 도미너스 차트 하락 채널 안에서 이 안에 상승 채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파인데 이 채널의 상단부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수정한 게 아닌데, 일단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채널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 채널에 지금 상단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만약에 채널을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 채널에 이제 상단에 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수정이 된 게 교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약간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자리도 있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게 지금 다우 차트예요. 다우 차트인데 다우 차트가 채널 상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1900년 초부터 해서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고평가 영역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고평가 영역에 있고, 제가 작년 뭐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다우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채널의 상단부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채널의 상단부를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타이밍까지 올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뺄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 채널 상단을 따라서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도미너스 차트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자꾸 알트의 비중을 늘리라고 하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이 채널 상단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빠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채널 중심 또는 채널 하단부까지 빠져야 되는데, 이 빠질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낭떠러지, 앞으로 지금 낭떠러지가 뭐 50m가 될지 100m가 될지 200m가 될지 정확하게 지금 차 안에 있어서 판단이 안 되는데, 낭떠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야지, 이게 내가 앞으로 200m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한 100m까지 더 추가적으로 타고 가다가 내리겠다, 저는 이건 좀 위험해 보이지 않냐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미너스 또한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도미너스도 지금 고평가 영역에서 내려올 자리가 이제 많은 그런 자리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리 내려가 있는 게 맞다. 근데 나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먹고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약간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어차피 비트코인 들고 있다라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도 올라갈 거고 알트코인도 올라갈 건데 그 차이가 있다. 그 상승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숏 차트는 지금 어제 오늘 숏 롱 둘 다 줄었습니다. 줄었고, 이번에는 이제 숏을 쳤던 사람들이 수익을 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숏 물량을 늘었다가 이익 실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인팜 보시면 다시 이제 56까지 늘어났다가 숏 물량이 다시 이렇게 50대 50으로 맞춰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숏을 쳤다가 이익 실현을 이번에 하락한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이익 실현을 한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올라와서 만약에 13,900달러를 돌파해서 비트코인 넘어갈 때 숏 쳤던 사람들 아마 쫄지 않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칠 수 있을 겁니다. 야, 어차피 숏 치면 기다리면 다 먹는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충분히 들 거라고 봐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Q&A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잭 오븐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MMT로 가는 발판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네요. 장단기 금리 역전과 미중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빠른 금리 인하로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미중은 이미 이제 환율 전쟁으로 들어갔다라고 또 봅니다. 결국 제로금리 이후에 자연스럽게 MMT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줬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박빌부님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다우지수가 폭락했다. 경기 침체 초입인가 보다. 이렇게 써주셨고, 다음으로 이제 김영일님이 써주신 내용 보면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지위를 얻으려면 ETF 승인이 나야 하는데 자꾸 미루는 걸 보니 불안하네요. 영원히 승인 안 한다는 썰도 있고 해서요. 금과 은은 실물이 보장해주지만 코인은 법정화폐가 망해서 사라지게 되면 보증해주는 수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써줬고, 잠부나무님이 트럼프 재선과 연관이 있다는 찌라시처럼 ETF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써주는데, ETF 승인이 제 생각에는 원래 그 3,500불에 있던 비트코인이 적어도 한 10,000불 되기 전에 저는 이제 ETF 승인이 날 거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승인이 안 났죠. 안 나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ETF 승인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3,900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면 이거는 ETF 승인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갈 자리를 갈 거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벤트는 이렇게 이제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 승인이 난다. 그리고 이 승인이 났을 때 이게 호재로서 이제 작용된다라고 하면 저는 호재가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오히려 한 번에 나중에 어느 타이밍에 이제 ETF가 승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승인됐을 때 크게 이제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ETF는 지금 이제 10월 13일하고 10월 18일 지금 3개 ETF가 다시 그 10월 달로 이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과 은은 실물이 보장을 해주지만 코인은 법정화폐가 망해서 사라지게 되면 보증해주는 수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정화폐는 망해지는 거다, 망해서 없어질 거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이거에서 지금 당장은 그 카운트를 법정화폐로 하고 있어요. 금과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하고 은도 결국에 은을 표현을 뭘로 해줘요? 달러로 표현해 줍니다. 달러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면 달러 가치가 나중에 다 법정 가치가 0으로 갔다 라고 해서 이제 금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금으로 거래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예전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금으로 모든 자산의 가치를 다 넣기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화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정화폐가 가치가 0으로 가는 거는 금이든 은이든 암호화폐든 저는 다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담보가 중요하냐, 돈에 있어서 담보가 중요하냐 신뢰가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 담보보다는 오히려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신뢰가 기반으로 됐을 때 그 돈의 가치가 그 안에서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 왜냐면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담보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국가에서 페트로라는 그 암호화폐를 금이라든가 은,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오히려 아무 담보 없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시를 더 믿고 신뢰하고 거래하지 그 페트롤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증해 줄 테니까 써라. 그리고 정부에서도 야 우리가 그 볼리바르 화폐 가치를 이렇게 0.5개를 뒤에 줄여서 다시 화폐 가치를 조정했으니까 니들 써라. 해도 국민들이 그 베네수엘라 정부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를 찍어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이미 이제 신뢰를 잃은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담보가 있다고 해도 그 담보조차 이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부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얍이라는 데가 있어요. 얍이라고 이제 섬인데 이 섬에서 이제 암호화폐 초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야프라고 해야 되나? 야프섬? 예, 야프섬 화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섬에 예전에 이제 봤던 건데 이 섬에 이거 석화라고 하는데 야프섬에 이게 뭐냐면 돈에다가 누가 돈을 얼마 갖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써 넣는 거예요. 써 넣는 건데 여기 보시면 결국에 뭐냐면 이 돌이 물속에 가라앉아서 이게 지금 바다 섬이잖아요. 섬나라잖아요. 섬나라인데 이 돌이 물속에 가라앉아서 돌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가치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돌 안에 누가 얼마 갖고 있고 누가 얼마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 장부가 되겠죠. 그 장부가 그대로 서로 그 이 얍섬에 사는 이 섬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을 해준다. 그걸 서로 믿고 있다라고 하면 이 돌이 물속에 가라앉아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유지가 되더라.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돌이 진짜 중요한 거냐? 이 돌에서 써놓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신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냐라고 보면 신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결국에 아까 이제 뭐 베네수엘라 페트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렸을 때 그게 담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신뢰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담보 물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이제 김영일님 받고 다음으로 무수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무수비님이 6월에 미국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 자국민의 해외 거래를 법적으로 모두 막았는데요. 2017년처럼 중국 자금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펌핑을 하다 가상계좌 철퇴를 맞고 빠져나가면서 암흑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2017년도 중반이에요. 2017년도 7월 달에 비트코인 빠졌을 때 그때 중국 거래소가 퇴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거래소를 다 나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로 거래하는 거래소를 중국 내에서 두지 말아라 해서 다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은 좀 다르고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바이낸스 또 US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약간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기도 2017년도 그렇게 7월에 중국이 완전히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ICO 다 철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연말에는 불장이 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랑은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쿠라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쿠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항상 영상 참고하여 멘탈 잡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휴가 시즌에 하락글을 한번 썼었는데 이제서야 하락이 나와주네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사쿠라님이 하락한다 써주셨는데 이제 하락 안 하고 그때 이제 오히려 올라와서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이번엔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주식이든 경제든 역사든 프랙탈 이론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패턴 속에 작은 패턴을 찾아내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시간 봉 차트 모양과 2019년도 이제 5월 16일 현재까지 차트 모양을 봉 패턴을 복사해서 늘려봤더니 너무나도 흡사하더군요. 그렇다라고 하면 6월 말 알트장이 잠깐 왔을 때처럼 앞으로 9월 말 10월까지는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 제시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아마 이제 사쿠라님 의견대로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의견 주셨던 이상민님이었나요? 그 의견 주셨던 그 부분하고 같이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아까 어떤 분이셨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이상민님 맞습니다. 이상민님이 그 알트와 비트코인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알트코인 들고 있는 개인들 물량을 최대한 이제 비트코인으로 옮길 거다. 그 의견 써주신 거 그것과 이제 같이 보시면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쿠라님 의견이 뭐냐면 2019년 이제 5월 16일부터 6월 28일 이 안에 이 차트의 모습을 이렇게 띄어내서 이걸 확대시켜 보니까
이 확대시켜 보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더라. 이 패턴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패턴 안에 또 큰 패턴이 또 작은 패턴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역헤드앤 숄더, 뭐 큰 역헤드앤 숄더 안에 또 작은 역헤드앤 숄더가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모습을 확대했을 때 이와 같이 될 건데, 그래서 이걸 늘린 겁니다. 늘린 거라고 하면 여기서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8월 달부터 이더리움이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상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채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사쿠라님 의견 써주신 거 봤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볼게요. 이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시그널이 여기저기 나오니 암호화폐가 빗보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써주셨고, 기사를 하나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경제 기사고요. 엎친 데 덮친 한국이다. 경기 침체 넘어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판이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약간 이제 같이 쓰기도 하는데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일단 경기 침체는 뭐 아래 공포라고 이제 보통 얘기해서 리세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기사 하나 설명드릴 때 터키는 이미 이제 리세션이 진행됐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리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GDP가 2분기 연속으로 GDP가 감소했을 때 그때 이제 리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경기 하강 전망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금융시장 일각에선 아래 공포를 넘어서서 이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리세션의 공포를 넘어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나라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0.6%밖에 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뭐 2에서 3% 정도 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또 이제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이제 물가가 0.6%로 전년 대비해서 거의 이제 올라가지 않았다. 이 얘기는 이미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리세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이런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 말씀드렸죠. 일시적인 정책적 요인에 따라 뭐 0% 물가 성장으로 디플레이션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정부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디플레이션을 당장 인정하는 거,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안 쓰게 되고요. 갖고 있는 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빨리빨리 처분해서 돈을 들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빠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침체 국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한국 증시에는 대외 악재뿐 아니라 기업 영업이익률 급감이라는 내부 악재까지 겹쳐 있다. 이미 침체 위험이 반영됐다는 판단이지만 저가 매수세가 실종돼서 하단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리세션, 그리고 이제 뭐 디플레이션, 이거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리세션은 약간 남의 집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리세션이라고 하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당장 내가 체감을 하는 그 정도는 아닌 수준일 때 이제 리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침체 상황을 마치 내가 이제 지금 굉장히 침체 국면에 빠진, 내 개인적인 경제 상황이 침체 국면에 빠진 그런 상황처럼 느꼈을 때가 이건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그만큼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그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또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